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청현입니다. 드디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국내외 증시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에 두 달 동안에 무려 9주 연속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연간 상승률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과연 1월달 시장은 지난 연말의 강세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 흐름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말 이후에 11월, 12월 연말까지도 국내 증시 모두 9주 연속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우는 신고가를 연거푸 경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지금 전고점에 거의 육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도 막판에 피날레를 좀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2655 연간으로 고점이 2668이었기 때문에 거의 연간 고점에 다다르는 형태로 10월 말 이후에 인상적인 랠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전고점 수준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그 10월 말 이후에 국내 주가의 상승세는 좀 매우 가팔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1월달 시장을 맞이하면서 대체적인 시각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른바 기술적인 조정,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제 시장 움직임이라는 게 일방향적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9주 연속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주, 한두 달 정도 쉬어간다 해서 전혀 이상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쉴 때 쉬어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잘 안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타날 때 조정이 나타나고 올라갈 때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지난 12월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이 악재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정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렇게 잘 조정이 안 온다. 왜냐면 누구나 다 조정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밀리면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9주 연속 동안의 상승이 그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다들 조금만 밀려주면 살려고 개떼같이 달려드니까 결국 이렇게 장중 조정으로 끝나고 이 양봉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월달 시장도 그냥 테크니컬리 보게 되면은 저도 1월은 조금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추격 매수는 삼가하고 좀 조정 시 저가 매수를 기다리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밀리면 어떻게 할 건데? 저가 매수, 조정 시 매수라는 얘기는 밀려야 산다는 얘기인데 안 밀리면 살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시장이 이렇게 강세로 끌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1월달 시장을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앞에 제목에 달았지만 일단 누구나 다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밀리면 땡큐이고 안 밀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거. 여기서 포지션 조금 줄여놓고 다시 좀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기다리자. 저는 이거 제가 지지난주부터인가 얘기하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마땅히 아주 큰 폭의 조정을 보일 만한 그런 악재가 보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금리의 흐름 자체가
가장 지금 10월 말 이후에 이 주가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게 금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공감을 하시죠.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5.02% 갔던 게 지금 3.8까지 120bp가 넘게 하락을 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뭐 금리도 당연히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얘도 다소간에 뭐 되돌림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식만큼이나 채권 시장에서도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금리가 상승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금리가 올라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연초에는 대부분 이 투자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연말에는 사고 싶어도 이른바 연말 유동성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재무 비율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연초가 되면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른바 포지션을 빌드업하는 기간이거든요. 돈도 이제 있겠다. 새로 스타트하겠다. 이제 뭐 하여튼 웬만한 그 악재가 아니라면 다들 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 있게 밀릴지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하다라는 거고 연초에 조정이 올 거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희망사항 좀 밀렸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 11월, 12월 두 달 연속 주식과 채권 모두 다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제대로 산 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밀렸으면 좋겠다. 저희도 지금 아휴, 뭐 저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1월달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를 기대하면서 고점 단기 고점이니까 여기서 팔고 조금 밀리면 사자.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 자칫 잘못해서 포지션 한번 꼬이면 내가 팔았는데 그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는 다시 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 10,000원에 팔았는데 10,000원이 9,000원 가는 듯 하다가 11,000원, 12,000원 가면 이제는 못 사고 그냥 넋 놓고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 랠리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소외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폭탄 돌리기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폭탄 돌리기도 내가 너무 빨리 상대방한테 넘기면 다시 순서가 나한테 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몇 주 정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시장이 과열에 대한 국면에 와 있는 건 사실이고 언제 밀려도 이상스럽지 않지만 대부분 다 밀리면 사야 되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차익 실현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오히려 어차피 우리 투자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의 컨셉이 연금 투자잖아요. 연금 투자는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꺾이는 듯한 모습만 아니면 우리는 그냥 꾸준히 뭔가를 사야 될지를 고민하고 조금 올라온 거는 뭐 교체해주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이 대차게 밀릴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포지션 줄여야죠. 그때는 현금 비중 높여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현금 비중 높여야 된다. 지금은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랠리에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계속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금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별로 금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제가 이 매크로 변수 중에 그 투자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보는 그 매크로라고 하나 가격 지표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지금 유가거든요. 유가를 보시면 지금 작년 9월 달에 사우디가 뭐 연말까지 월 1일 100만 배럴 감산한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한때 95를 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불거지면서 잠시 올랐다가 지금 그 뒤로 완전히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때 70불 깨졌다가 살짝 반등했다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유가가 여기서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은 계속 아래쪽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금리가 의미 있게 반등을 못해요.
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 3월에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시장 금리가 너무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여기다 대고 3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해준다면은 이른바 이제 불에 이 기름을 붓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마치 작년에 시장 금리가 미리 올라서 굳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시장 금리가 알아서 지가 먼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처럼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3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90%, 87% 되는구나. 87%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금리가 급등할까? 주가가 아주 큰 폭의 조정을 받을까?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조금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3월에 금리 인하 안 하면 뭐 다음 달에 하겠지. 그 다음도 아니면 6월에 하겠지. 어차피 연준이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내년 말 기준으로 4.5를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보다 3차례 금리 인하한다고 어쨌든 방향성을 줘버렸잖아요. 방향성을 줘버린 순간 시장은 3번을 하든 5번을 하든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미 시장금리 고점 봤다. 지금이라도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사야 된다라는 수요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3월달 금리나 여부에 너무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금리가 좀 오르고 주가가 반등하면 땡큐 사야 되는 구간이다. 언제까지 사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실업률이 급등할 때까지 오히려 근데 지금 실업률도 보면 이 와중에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에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뭐 의사록도 있는데 아마 요번 주 통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수요일 날 발표되는 FOMC 의사록,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지난 3.7에서 살짝 오른 3.8 정도. 그러니까 그 제가 샴 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샴 룰이 충족이 되려면 이 미국의 실업률이 3.9 이상을 연속으로 땅땅땅 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달에 3.7로 다시 떨어져가지고 샴 룰이 충족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급격하게 고용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쉽게 주가는 조정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거꾸로 그러면 아니 이렇게 고용시장 견조하고 3월달 금리 인하 안 하면 미국채 금리가 꽤 올라야 될 텐데 근데 아까도 했던 것처럼 다들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올라봤자 별로 안 오른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폭 자체가 그렇게 주식시장에 어떤 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이미 4%가 꽤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금리가 반등해서 다시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려면 4% 이상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이상 넘어가면 다들 대기 수요가 탄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월 달에 너무 조정을 기대하지 말자. 밀리면 사야지 안 밀리면 더 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고 차라리 밀린다라고 하면 맘 편하게 지금 저희는 포지션 잘 진입을 했으니까 밀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성 사시고 올해 연초가 됐으니까 다시 올해 투자할 자금 있잖아요. 그냥 꾸준히 사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가지 지표를 보시라. 하나는 이 유가.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급락을 하든지 두 가지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크로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뭐 단기에 조정 받을 수 있지만 조정의 폭과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올해 1월은 지금 지난 그 연간으로 보면은 다우가 13%, S&P가 24%, 나스닥이 43%참 예쁜 숫자로 연간 상승률이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가 18%에 코스닥이 27%. 그러니까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도 괜찮았어요. 근데 S&P, 나스닥이 워낙 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조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올해는 특히
이 강세의 끝이 뭐 1분기까지 이어질지 상반기까지 갈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은 캘린더 데이트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상반기까지 강해지고 하반기부터 약해진다? 상고하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전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하도 그 연간 전망 어떻게 물어보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고하죠, 상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조건부로 움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조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급등을 하든지 둘 중에 상황이 돼야 주식시장에서 하나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고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져서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부러지지 그 전까지는 결코 의미 있는 조정 안 온다. 그게 뭐 1분기까지 갈지 2분기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죠. 뭐 미래를 어떻게 뭐 우리가 점쟁이 찍듯이 하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두 개의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11월부터 진행된 강세의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진다. 아직은 이게 꺾일 때가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단 상반기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이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올해도 상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조금 걱정된다 하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하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반기 강세 내내 이어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상반기의 강세가 1분기에 다 집중되면 또 그것도 끝이에요. 아니면 진짜 뭐 이게 또 7월, 8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견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랠리가 연초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상반기 일단 좋게 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현재 시장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이 금리의 하락 움직임 얘가 이제 바뀌려면 유가가 급등해서 금리가 급등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실업률이 급등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리면 오히려 주식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양 끝단에 있는 이제 재료들이 될 텐데 요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주식시장은 좀 적극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아, 이 얘기 들다가 빠졌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일단 올해 연초 뭐 1분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이 주가 아니 저기 뭐야 그 수출이 지금 12월까지 3개월 연속 그 플러스 증가를 보였고 5.1% 나왔는데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1%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괜찮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뭐 결국 힘을 내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 연말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의 모습 괜찮죠?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지금 10월 말부터 쫙 올라가죠. 지금 78,000원 어느새 8만 전자 눈앞에 지금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면 이 낙수 효과에 의해서 다른 종목들도 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올해는 국내 시장 흐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원화가 지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달러가 약해지고 있죠, 지금. 달러도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 다시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그죠? 지금 보세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4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죠.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반도체 쪽에 조금 몰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이 정도 시황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제가 계속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고 있으니까 이제 뭘 사야 되냐 이제 이건데, 일단 이제 지난달 성과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좀 성과가 좋으면 숫자를 보여드리고 성과가 안 좋으면 저도 기분 나빠서 안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12월 달에 전체 제 포트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은 3.43인데 이제 제 실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12월에 5.57이었고 연간으로 하면 17.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작년 연간으로 코스피가 18%였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제 포트의 성과가 연간으로 안 좋죠. 그러면 아유 야 어떻게 그냥 코스피 지수를 샀어도 18%인데 뭐 별로 전문가랍시고 좋지도 않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른바 그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들을 여러 개를 사기 때문에 오를 때도 덜 오르고 대신 터질 때도 덜 터져요. 근데 제가 분산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함에도 연간 성장률이 17%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당히 우수한 성과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피만 들고 가면 이른바 변동성,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커요. 근데 분산 투자로 가져가는 거는 서로 제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TDF도 있고 리츠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들고 가면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이거는 상당히 훌륭한 수익률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연간 목표 수익률이 7%밖에 안 돼요. 대신 매년 7% 이상을 내겠다라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작년은 이제 너무 초과 달성했는데 올해 저의 목표는 7%입니다. 저는 연간으로 7%만 꾸준히 내면 10년에 한 번씩 제 원금이 따블이 되는 복리의 마술 7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도 7% 성과를 계속 누리기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겠고요. 일단 지난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원자재도 좋았고 뭐 주식 다 좋았고 이게 안 좋은 거를 찾아야 되겠다. 안 좋은 거를 보면 원유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리츠가 다시 좀 부진했네요. 그 다음에 뭐 차이나 항생테크, 게임 뭐 이런 정도가 부진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수익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헬스케어, 타이거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 타임폴리오 이 K바이오 액티브가 이제 그 월간 12%인데 그 주간 베스트를 봐도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가 주간은 8%, 타이거 200 헬스케어, 바이오 탑10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올라갔고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AI 다 갔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조금 그동안 별로 덜 올랐거든요. 이제 그게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달과 연간 성과는 이 정도 기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월달 포트가 이제 어떻게 되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이제 11월 달에 포트가 제가 주식 37, 채권 38%였고 이제 12월 계획은 그냥 똑같이 가져가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포트를 보니까 현금이 3.8%로 늘어났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좀 줄었고. 근데 제가 이제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현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저도 연금저축이랑 IRP가 아직 세액공제 다 안 채웠더라고요. 저는 이거 다 투자한 줄 알았는데 올해 그 작년부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그 세액공제 한도를 다 안 채운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조금 사서 그게 현금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늘어난 것 같지만 차익 실현한 거 아니다. 그냥 신규로 자금을 이제 유입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현금이 늘었으니까 저는 그 1월 달에는 현금을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사고 채권도 할 건데 보시면 채권보다는 주식형을 조금 더 살 예정이 있어요. 일단 채권은 최근에 이 금리 하락세가 단기간에 100bp 정도 빠져서 이 그 장기 채권형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한 20% 이상 났을 거예요. 30년 채권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20년이기 때문에 100bp 빠지면 20% 수익률 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어떤 이 채권의 성과가 좋았는데 이제 이미 금리가 많이 좀 가파르게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금리가 하락해도 약간 좀 흘러내리는 쪽이라서 하락이 기울기는 조금 밋밋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 계속 강세 흐름을 보기는 보지만 캡탈 게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지난 11월, 12월에 비해서는 조금은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전 주식형 쪽을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릴 생각이고요. 그 지난달에 제가 추가로 산 게 타이거 일본 N 선물하고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정도 샀는데 지금 요번 달에 이제 추가로 사고 싶은 게 요거 이제 계획입니다. 뭐 제가 안 살 수도 있어요. 봤는데 막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삽니다. 제가 샀던 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는데 살 거는 이거는 이게 또 모르겠네. 뭐 조금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흔히 말하는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ETF 가지고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확실하게 이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종목상에서는 채권 3개와 주식 2개로 보이는데 요거 다 살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원래 엔화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장기 ETF를 사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제가 타이거 일본 N 선물 산 것도 그 기존의 미국채 ETF는 이미 샀고 이제 엔화 투자하니라고 이제 샀는데 KB 자산운용에서 야 미국채 30년 미국 어딨어?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ETF가 아예 출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를 투자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를 아는 거야 지금 KB 자산운용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합성 ETF인데 쉽게 말해서 달러화하고 엔화는 환해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N달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엔 환율에 대한 변동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장기물을 사는 거와 똑같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국채 30년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0년짜리로 가늠해보면 사실 많이 랠리를 보이긴 했네. 그래도 어쨌든 길게 보면 조금 추가로 하락할 룸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엔 환율이 보시면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즉 이제 엔화가 세지고 있는 거죠. 엔화 대비 원화 가치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엔화가 강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856 갔던 게 914까지 갔으니까 엔화가 좀 강해지긴 했는데 뭐 과거에 보면은 뭐 원래 원 배경 환율이 기본적으로 1000원 정도였거든요. 한 1050원 정도였는데 지금 900원대면 여전히 엔화가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화 선물을 사도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미국 30년 엔화 노출 ETF도 괜찮다. 요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퇴직연금하고 IRP로는 해외 ETF는 안 됐었는데 일본에 가서 사면 좋았던 거를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따로 사라고 했던 건데 한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ETF가 나왔다. 나올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20일 작년 연말께 정도 나왔어요. 요거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미국채 이거 아니구나.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 이거 뭐냐면 미국채 30년물을 사면서 콜옵션을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스트랭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여러분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좀 박스권 내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위쪽으로 금리가 급등을 하지 않으면 하여튼 미국채 30년으로부터도 배당이 이자가 나오고 콜옵션 매도한 거에서도 또 그게 나와요. 뭐죠? 옵션 프리미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대에서는 괜찮을 것도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커버드 콜이란 주식 채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매수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얻는 방식이다. 그래서 양수겸장인 거죠. 미국채 30년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먹고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 먹는데 근데 대신 콜옵션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즉 이제 가격이 막 급등을 하면 오히려 이 콜옵션 매도한 거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콜옵션은 out of the money, 즉 외가격에 있는 거를 매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가격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옵션이 행사될 정도로 가격이 하려면 엄청나게
금리가 아마 폭락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또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채 30년 알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이 괜찮을 수 있다. 요 두 가지. 근데 보니까 KB스타에도 있고 똑같이 소울 신한자산운용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저는 호불호는 없으니까 알아서 KB자산 하시든 신한자산 하시든 편하신 대로 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기본적으로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제약바이오 섹터에 계속해서 저는 또 좀 더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로봇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지금 아까도 이제 계속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그 다음에 뭐 온 디바이스 반도체 뭐 이렇게 관련돼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그 이하 소부장 종목들이 최근에 좀 모멘텀 괜찮아 보이잖아요. 특히나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 경우에는 종목 구성이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케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 좋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 탄력은 소부장이 훨씬 좋을 거니까 요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AI 로봇 관련된 종목도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그래도 길게 봤었을 때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정고점 부근입니다. 자, 하여튼 뭐 요정도 종목들 시장 흐름 봐서 추가로 저는 매수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오늘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1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새해가 됐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긴 하고요. 내일 또 출근해도 계속 뭐 날짜를 쓸 때 2024를 써야 되는데 2023 쓰는 실수를 또 기한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반복할 것 같은데 어쨌든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해 다시 한번 열심히 여러분 생업에도 충실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생업과 함께 또 투자, 우리 연금 투자에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4년 올해도 뭐 저는 그냥 한결같이 매주 일요일에는 이렇게 시장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채널에서 저를 보게 되시면 또 응원의 댓글 또 많은 격려의 말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